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 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확률,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 눈의 수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다라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올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겠죠. 이걸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 또 함수로 따지면 x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에 따라 확률이 등장을 해요. 확률이 등장하면 이렇게 대응이 되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뭐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6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3일 때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x, 내가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대상.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확률을 쓰면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규칙을 만든 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럼 방금 쌤이 이야기한 확률 질량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서 확률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은 표본 공간 이런 게 있어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뭐 근원 사건, 그 다음에 뭐 공사건 등등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표본 사건, 표본 공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확률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로 따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모두를 뜻하는 거고, 근원 사건하고 표본 공간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의 원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뭐냐? 1부터 6 집합이에요. 집합.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1, 2, 3, 4, 5, 6 하나하나를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을 그제 이렇게 해서 확률이 있었던, 이건 확률에서 나왔던 용어들이고, 그죠? 이해됩니까? 이제 확률 할 때 여러분들 이 용어들을 다 배웠을 거고, 그럼 이 표본 공간에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역시 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가져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산 확률 변수를 불러.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의 이산이란 뜻은 뭐냐면 이건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경우를, 셀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이산 확률 변수고,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이제 이건 규칙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이게 규칙을 나타내는 함수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확률 변수 원하는 걸 대입을 하게 되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식을 만들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확률 질량 함수. 어떤 규칙이 예를 들어서 P의 X가 될 확률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하자. 3X, KX 이렇게 할까요? KX라고 하자.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였어. 알았지? 이렇게. 이게 확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확률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가 돼야 돼. 물론 0도 되고 1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x가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1 확률, 2 확률, 3 확률, 4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확률이 k죠. 그 다음 2 넣었을 때 확률은 2k예요. 3 넣었을 때 확률은 3k입니다. 4 넣었을 때 확률은 4k예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기본적으로 확률의 전체 합은 1이 돼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이 전체 1, 2, 3, 4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이게 합이 1이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K는 10분의 1이라는 결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x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봐. 그럼 10분의 1x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얘들아 x가 3일 때 확률이 얼마니? 그러면 10분의 3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불러요. 물론 규칙이 없는 확률도 있겠지. 규칙이 없는 확률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규칙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표로 나타내 보면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합은 1입니다. 항상 합은 1이고요. 그때 확률을 여기를 얘를 든 김에 계산해 보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은 1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 아이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그 산술 평균 그거지. 모든 자료를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1이 주머니에 공이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본다 그러면 주머니에 공이 10개가 있는데 1이 들어있는 공이 하나, 2가 써지는 공이 2개, 3이라고 써지는 공이 3개, 4라고 써있는 공이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중에 공을 하나를 뽑았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10분의 3이겠지. 그죠? 그럼 1이 하나,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가 있으니까 이것들의 평균은 얼마가 된다? 이것들의 평균은 이렇게 하는 거죠. 1이 하나,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가 있고요. 그 전체를 10으로 나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죠. 그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야.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10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3 더하기 10분의 4 곱하기 4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들의 정체를 한번 보니까 얘네들이죠. 1, 2, 3, 4 x들 여기 있네요. 1, 2, 3, 4들 그죠? x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확률 p들 여기 있네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확률 p가 있네요. 무슨 뜻이야? 확률이랑 확률 변수랑 곱해서 다 더한 거야. 확률이랑 확률 변수를 곱해서 확률이랑 확률 변수를 곱해서 얘들은 너랑 곱해서 다 싹 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균. 평균을 보통 이제 기대값이라고 해서 2의 x라고도 하고요. 스몰 m으로 표시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k를 1부터 n까지 전체 개수 해서 xk 각각에 해당되는 x1, x2, x3, x4 이렇게 부르면 xk에다가 그에 대응되는 확률 pk를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더라. 확률을 알 때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2, 3 곱하기 10분의 3, 4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해됐죠?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분산을 배우긴 했어요. 분산의 정의가 뭐냐? 이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분산이라는 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평균, 정의를 좀 써볼게요.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알지? 무슨 뜻이야? 편차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로 따지면은 x에서 m을 뺀 것들, x1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나왔지. 평균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거야.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치면 1 빼기 3, 2 빼기 3, 3 빼기 3, 4 빼기 3을 한 거야. 그럼 편차는 어차피 평균으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편차를 다 더하면 0이에요. 편차의 합은 늘 0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하는 거야. 제곱을 써야 돼. 안 그러면 더해봤자 0인데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편차는 나중에 이제 표준 편차를 쓰는데 그 표준 편차가 언제 써요?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지. 여러분들 내신 성적도 보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편차 제곱 평균. 이거를 이제 정의대로 한번 해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자, 이거를 K를 1부터 N까지 얘로 좀 표현해 볼게. 자, 평균을 구할 때는 항상 여기 평균을 구하고 싶은 대상을 여기다 적습니다. X의 평균이니까 X 곱하기 P인 거야. 2X의 평균이면은 2X 곱하기 P고, X제곱의 평균은 X제곱 곱하기 P가 되는 거야. 그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은 그 말 그대로 편차 XK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가지고 확률을 곱해줘야 평균이 나와. 알았지? 이걸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잖아?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XK의 제곱 PK 빼기 K는 1부터 정리 다 하면요. 그냥 M의 제곱이 나와요. 계산하면. 결과가. 단순 계산하면.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아는 공식이죠.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 기억으로 따지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원래 식의 평균의 제곱. 재평평제 이렇게 부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걸 매번 구해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건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재평평제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제곱의 평균 어떻게 됩니까? 제곱의 평균은 이걸 제곱을 해서 평균 구하면 돼요. 확률 변수에다가만 변형을 주면 돼. 그때의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제곱해요. 1 곱하기 확률 10분의 1. 자, 2를 제곱을 합니다. 4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3을 제곱을 해요. 9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4를 제곱해요. 16 곱하기 10분의 4. 재평. 그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은 방금 여기서 구한 값이죠. 방금 앞전에 여기서 구한 값을 m이라고 만약에 계산했다고 치면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한다. 기억하세요. 제곱의 평균. 알았지? 그래서 평균 기호 가지고 변형하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꼭 알아둬야 될 거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자고. 이런 거야.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XK 제곱의 PK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평균? 여기 들어있는 변수 그대로 가면 돼요. 4x 제곱. 대표적으로 대문자로 쓰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알겠지? 다시 연습 좀 할까? K는 1부터 N까지 2xk의 pk다. 그럼 뭐라고? 누구의 평균이라고요? 이거 그냥 그대로 2x의 평균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산이야? k는 1부터 n까지니까 편차 xk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전체 평균이다. 그래서 2에 뭐가 되냐면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된다고. x 빼기 m의 전체 제곱.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가 편차지? 편차를 뭐 했어? 제곱했지? 그거의 평균을 구한 거야. 쌤 했던 거 잘 봐. 편차를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낸 거야.
그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뭘로 계산한다고? 표준 편차 같은, 뭐 분산 같은 경우는 분산은 바로 재평평제 이용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기호 안 쓰고 그냥 저 밑에 걸로 적을게. 다시 한번 쓰면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서 그걸 제곱한다. 순서 까먹지 마시고, 요게 이제 분산의 의미고요. 표준 편차는 쉬워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을 기호로 보통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기호를 많이 써요. 분산을 시그마 소문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열의 합 시그마의 소문자.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이제 시그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럼 이런 이산에서 조금 스페셜한 녀석을 이제 볼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알았죠? 이항분포예요.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소리 잘 나오나?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함수를 공부했는데 함수 중에서 좀 특별한 이차 함수 배우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알았지? 자, 이항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연소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를 공부할 거고,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를 공부할 겁니다. 이항 분포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무조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독립시행부터 공부를 해야 돼. 알았지? 독립시행부터 공부해야 돼. 독립시행을 공부를 해야만 이항 분포가 순조롭게 계산이 돼요. 알았죠? 독립시행을 공부를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항 정리에서 온 그 독립시행 계산 있죠?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였지? 어떤 시행을 했어.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올 확률이 P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1-P면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은 P의 X의 1-P의 여사건 N-X. 그죠? 그때 이항 분포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X야. 이게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 사건이 누군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이항 분포는 몇 번 나오냐고, 횟수. 그래서 개수나 횟수, 뭐 빈도수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수 이런 걸 물어볼 때 개수, 카운트에서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경우에 이항 분포를 많이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확률이 독립일 경우, 독립시행일 경우, 각 시행이 독립시행일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O형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그 사람의 O형일 확률이 3분의 1. 이 사람 앞 사람이 3분의 1이면 뒷 사람이 3분의 2 그런 거 아니잖아. 한 사람당 확률이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전체 중에서 각 개개인이 갖는 확률이 동일할 때 이항 분포를 사용하고요. 이항 분포의 확률 배수는 누가 된다고? 개수나 횟수가 됩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자, 일단 보면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하지 마요. 주사위 하죠, 주사위.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집니다. 10번 던져서 숫자가 3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개수,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됐어.
그리고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그럼 각각의 첫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에요.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죠? 매번 할 때마다 확률은 동일하지? 독립시행이야.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얘는 x는 무슨 분포? 이항분포. 그래서 이걸 기호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표시로 물결합니다. 수학에서 물결 표시가 고등학교에서 정식 기호로 사용되는 건 유일하게 물결이 이항분포나 정규분포, 확률분포에서 그 확률 변수가 그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물결 표시를 하고요. 이항분포 기호가 B예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적냐면 전체 시행 횟수 10번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확률. 3이 나오는 확률. 맞지? 자, 3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6분의 1. 알았어? 그 시행이 나오는 확률에다가 시행 횟수. 이렇게 적어. 이게 이항분포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은 엄청 쉬운 게 뭐냐면 평균 분산 공식이 엄청나게 쉬워요. 증명은 나중에 쌤이 따로 할 거고, 오늘 이제 개념을 쭉 정리하는 거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제일 싫어. 뭐냐면 니네 둘을 곱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10번 중에 평균적으로 6번 중 1번꼴로 나오니까 10 곱하기 6분의 1이다.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그 평균에다가 6건만 한 번 추가로 곱해주시면 돼요. MP 1만 CP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쌤이 정리해 줄게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X가 따른다 B의 전체 시행 횟수가 N번이고 그 각각의 확률이 P일 때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평균은 NP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 1마 P만 추가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따로 안 쓸게요. 이게 이항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과 개수나 횟수를 물어보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알았지? 자,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 풀이내는 건 따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개념 정리만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예를 들고 쌤이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P의 X가 K 이 확률 뭐라고 했어?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어. 이산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이산이에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독립시행 확률이죠.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n번의 시행 예를 들어서 20번 20C K에 알았지? 3분의 1에 K 3분의 2에 20-K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다른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무슨 분포다 이야기 안 해줘도 얘는 뭐야? 이항분포인 거야. 이해됐죠? 얘는 이항분포인 거고, 그러면 얘는 여기다 대신에 이건 써줘야 돼. K가 무조건 0부터 이거 넘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무조건 0부터. 독립시행 보면 무조건 0부터죠. 그래서 여러분들 0부터 20까지 21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 표현이 뭐라고? 바로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20번 시행을 했을 때 나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야, 3분의 1이야. K에 해당되는 3분의 1이 바로 확률됩니다. 분산, 표준편차, 평균 다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은 3분의 20. 그 다음에 분산은 9분의 40. 그리고 표준편차는 9분의 40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로 넘어갈 거예요. 연속확률 분포 넘어갈 때 똑같이 연속확률 분포가 갖는 성질,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의 대표인 정규분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맞지? 정규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는 따로 쌤이 아이패드
영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알았죠? 오늘은 정규분포가 뭔지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갖고 있는 교재나 이런 것들에 정규분포 쪽을 연소확률분포 쪽을 펼치면 되고요. 연소확률 분포는 뭐냐? 연속이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x가 3, x가 6 이런 게 아니라 x가 얼마부터 얼마. 그래서 얘는 확률이 넓이야. 넓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B까지, 그래서 X일 때 P에 X가 3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X가 A에서 B까지 확률이 뭐냐? 그러면 이 넓이가 A잖아? 그럼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당연히 확률 역시 0에서 1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전체 범위의 넓이는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면 이제 적분이 떠오르겠지만 적분은 요즘 거의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나옵니다. 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확률 분포가 0에서 2까지 돼 있다.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이다.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삼각형이라든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모르는 이런 K를 구하고 나서 문제에서는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니? 그럼 넓이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쌤이 샘플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연소 확률 분포는 할 게 별로 없는 게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아이고 별도로 추가적인 그거 없이 연소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디 자 하나 이런 식을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게 부르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뭐 EAX 플러스 A다. 근데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중요하거든. 0에서 2까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2사는 확률 질량 함수였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알았지? 그럼 얘는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차나 3차 나오면 뭐겠어? 적분이겠지. 적분을 하는데 이제 이 통계를 배우는 타이밍이 적분을 배우기 전일기도 하고 후이기도 해. 학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알았지?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요거 직선이죠. A의 값에 상관없이 자 2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지?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면서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져 있겠죠? 0에서 2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0일 때니까 A겠지? 여기는 5A인가요? 맞습니까? 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 넓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전체 넓이가 1이라고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A를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래 놓고 문제에서 자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확률을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A를 구해놓고 나서 2분의 1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3이 이쯤 있겠지? 이 넓이를 계산해버리면 돼요. 그게 확률입니다. 절대 1이 넘지 않겠지. 왜? 전체가 1이니까 지금. 이게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이다. 연소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이러한 그 함수 중에서 어떤 분포가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분포인 거지.
알았어? 그래서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함수식이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았지? 함수식이 이제 문과 친구들은 생소한 기호일 텐데 미적분을 미리 공부한 이과 친구들한테는 본 적이 있는 그러한 이러한 익스포넨셜 미시 2인 지수함수 쟤는 이제 2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 자체를 이과 친구들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2는 문과 친구들은 요거는 그냥 2.7 정도 되는 그냥 지수 무리수예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2차 함수 모양이죠? 예. 이게 포인트야, 여기가. 다 필요 없어. 2차 함수 모양이야. 확률 변수 어디 있어? 확률 변수. 여기 있지.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여기 계수 함수야. 이거 뭐야? 이거 분산이죠. 시그마 제곱. 분산이야. 그러니까 변수는 얘 혼자야.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이에요. 2차 함수가 똑같아. 대칭성이고 어디에 대해서? x가 m에 대해 대칭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칭성이고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얼마? m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 무한대로 가는데 이걸 다 넓이로 구하면 1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냐, 넓이가? 0.5겠지. 이게 정규 분포야. 그런데 봐봐. 이 부분이 꼭지점 부분이 이 표준 표제 봐봐.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것도 보면은 이 x 앞에 개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죠. 2차 함수 폭이. 마찬가지로 저 표준 편차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을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 그들의 평균이 다르지. 표준 편차가 다르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대칭축이 다 위치가 다르겠네. 근데 나는 국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는데 국어 점수가 제일 높다고 해서 국어를 제일 잘 본 건가? 그건 아니잖아. 왜? 등수잖아, 등수. 그죠?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아. 내 점수도 높아. 그럼 잘 본 거야? 그럼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수학이라고 쳐봐. 그래프. 근데 국어가 이렇게 됐어. 국어가. 알았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 자, 내 점수가 수학 점수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여기 있어. 그럼 점수로만 넣고 보면 국어를 더 잘 본 거지. 그지? 근데 평균도 높아. 표준 편차도 차이가 있어.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큰 건지 좀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학에서, 자, 그래 봐봐. 수학에서 이 부분 나머지 넓이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를 계산하면 돼. 여기 무한대까지 적분을 못 하거든. 여기가 나와 있어. 표가 있거든. 그럼 0.5에서 이걸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0.4였다고 쳐보자. 여기가. 그러면 여기 넓이가 0.1인 거잖아. 절반이 0.5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학 점수가 국어 점수가 낮지만 위에서 0.1, 상위 10%란 얘기야. 얘는 상위 10%다. 근데 국어를 보면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넓이가 예를 들면은 0.3이야. 근데 여기 0.2겠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나는 상위 20%인 거야. 그럼 국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로 봤을 땐 더 높지만 국어 평균이 더 높기 때문에 등수가 낮죠. 그런데 이 넓이를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용 로그처럼, 상용 로그도 미시
이거 표에 있냐? 없지. 이거 어떻게 해? 상용 로그로 바꿔서 표에서 찾아가지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들도 아니 세상의 모든 자료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다른데 다 변하는데 그때에 맞춰서 저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 그래서 이걸 상용 로그처럼 완전히 스탠다드하게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정규 분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생겼든 똑같이 생긴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점수의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게 바꿔놓은 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맞죠?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야. 여러분들 이제 이 통계 책 부분을 보면 표가 막 있을 거야. Z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건 다 계산된 거고, 상용 로그 표 찾아서 이렇게 보듯이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377 이런 거, 477 이런 거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넓이만 계산할 줄 알면, 퍼즐처럼 끼워 맞춰 넓이만 계산할 줄 알면 여기는 끝이다. 수능까지도 끝이다. 이게. 됐죠? 이게 어떤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기호로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다. 계산하는 법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항 분포는 B였잖아. X가 연속 확률 분포 중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호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가지고 N 평균을 적어요. 여기는. 맞지? 얘가 이제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뭘 적냐면 여기다가 분산을 적어요. 네. 이항 분포는 뭐가 필요했지? 시행 횟수하고 평균이 확률이 필요했죠.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어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 일명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뀝니다. 평균이 3짜리, 평균이 20짜리, 평균이 100짜리, 분산이 5짜리, 1짜리, 뭐 10짜리도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분산이 1짜리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2파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이건 냅두고요. 여기만 좀 볼게요. 이렇게 된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 얘들아. 요거를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표준화는 뭐하고 똑같냐면 치환이야. 치환하면 어떻게 돼? 범위가 바뀌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을 스몰 z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거 냅두고 2에 마이너스 자 뭐가 되냐? 이렇게 바뀌지. 원래 밑에 누가 있어야 돼? 분산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평균 빼기 x 빼기 평균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z 빼기 0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노란색 잘 봐. 0하고 1. 그래서 평균이 0, 분산이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평균이 뭐든 간에 다 바뀔 수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상출학을 할 때도 다 이렇게 표준화 거쳐서 정규 분포로 Z점수 이렇게 부르는 게 이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표준 편차 분산이 다 다른 애들도 표준화 거치면 똑같은 그래프로 바뀌고 대신에 그 점이 갖는 위치만 바뀐다. 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표준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는 그래프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자,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큰지 이런 건 알 수 있어야 돼.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거 어디야? 얘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얘를 시그마 2라고 하면 당연히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중에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먼 애들이 많은 게 누구야? 얘지. 가까운 애들이 많으니까 얘가 더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료가 고르다. 통계에서 우리가 자료가 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오해를 하지 마. 자료가 고르다, 그럼 골고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료가 고른 게 누구냐? 얘예요. 통계에서 자료가 고르다라는 거는 표준 편차가 어떻다? 작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표준 편차가 작다. 화면 잘리지 않겠죠? 그래서 자료가 더 고른 건 얘입니다.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애들이 많은 게 자료가 고르다. 혹시 이제 그느드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표준 정규분포 같은 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하나 쌤이 칠판에 이제 간략하게 적어서 표준화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표 보는 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보통 표준 정규분포 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를 할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어디 표준 정규분포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가 공통적으로 자 P에 한쪽만 만듭니다. 스몰 z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3 값이 0.4.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평균이 0짜리입니다. 그죠? 표준 정규분포표는 평균이 0이죠. 그렇지. 0이야. 그래서 0에서 z까지. 자, 지금 저게 무슨 뜻이냐면 1.3까지의 넓이가 0.4란 뜻이야. 나머지 0.1이란 뜻인 거라고. 보는 방법이. 그 마이너스 쪽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대칭이니까. 바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 알았죠?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몇 개 적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1.4가 0.42. 그 다음에 1.5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마다 다 표를 줘요. 어차피. 1.6일 때가 0.45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느 고등학교에 상위 8%는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 그랬어. 어떤 고등학교가. 그랬을 때, 자, 수행평가 성적이 평균이 30점.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기호로 바꾸는 것부터 원래 해볼까요? 성적이 확률 변수 x, 평균은 m, 표준편차가 시그마, 정규분포구나. 그러면은 x는 정규분포, 평균이 30, 표준편차가 5니까 분산 적어주라는 얘기지. 맞지?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문제에서 보면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최저 점수. 자,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 점수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점수가 지금 원래 정규분포표를 만들면 이런 거거든. 30이고요. 몇 점이어야 상위 8%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니? 상위 8%야. 그럼 여기가 0.08이어야 되겠지.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넓이가 얼마야? 0.42가 돼야 돼. 근데 이 표는 없다고. 평균 30, 표준편차 5짜리는 정규분포 표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치환을 해가지고 바꾸어줘야 돼. 평균이 m이고 그때 이 k는 얼마의 위치니?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지 알면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쏘리, 얘가 0이다. 알았어? 이건 겁니다. 그럼 여기는 동일하게 넓이가 얼마여야 돼? 똑같이 0.08이어야 돼. 근데 이건 표에 안 나와. 이게 얼마야? 0.4인 거지.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럼 0.42가 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1.4였어. Z값 1.4일 때야. 그 다음에 이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을 한 게 z다. 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이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최저 점수, 그래, 상식적으로 x가 k 점수 이상일 확률이 얼마? 0.08인 거야. 됐지? 맞니?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오늘 여기서 피해. 자, 똑같이 시그마 얼마야? 5죠. 5분의 그죠? x 빼기 30을 한 거야.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마. 이거 누구로 바뀌어? 일단 하고 지울게. 5분의 k 빼기 30 똑같이 한 거야. 됐지? 부등식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뭘로 바꿔? z로 바꾼 거니까 앞으로는 x를 바로 어떻게? x를 바로 z로 써. 그리고 k를 x 자리에 넣고 표준화 시켜버리면 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 이게 0.08이 되는 게 필요해. 그때의 z가 누구디? 1.4였어.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야? 그래, 5분의 k-32 1.4구나. 알았어? 너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치환한다. 그래서 k가 k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를 한 작업이 1.4가 돼야 같은 자리인 거야.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알았어? 시그마가 얼마냐? 5였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k 값은 얼마입니까? 이게 70이죠. 7이죠. 그래서 37점, 즉 37점 이상이면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점수 계산 이런 걸 이런 방법으로 푼다는 거야. 맞죠? 이거 계산 과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립니다. 조금씩 미지수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표준화 시켜서 푸는 건 똑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표준화 시키는지까지 공부했고, 다음 영상은 이제 문제풀이, 실제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